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역 공부 26번째 기회죠. 산천 대축. 우리가 전번에 천례무망을 배웠죠. 그래서 허망한 마음이 없었으니 이제 덕성을 쌓을 때가 됐죠. 자동적으로 쌓아지겠죠. 무망기에서 대축기로 넘어왔죠. 위에는 산이고 밑에는 하늘이죠. 개성을 보면 이게 간산이죠. 간산이 이 음양으로 보면 양이죠. 그리고 이 건께도 음양으로 보면 양이죠. 그래서 강건한 이 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문왕이 대축 이정불가식 기르라. 그것이 이섭대천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그 축, 쌀축이죠. 쌀축이고 우리가 기를 축도 되죠. 우리가 가축 같은 거 키우면 기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기를 양자를 써 가지고 기른 가축을 기른다 이런 말도 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큰 대자는 성인을 이야기하죠. 이게 하늘을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큰 것을 기른다. 큰 것을 붙든다. 성인 지도를 깨달게 된다. 그것이 이 정. 바르고 이롭다는 것은 우리가 천지 지도를 원형 이정으로 배웠죠. 그래서 그 이정을 원형으로만 표시하고 이정으로 표시하고 그러죠. 그 덕성을 보면 인예의 지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대축은 원형 이정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터득했으면 불가식 길. 집에서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길하다. 요 말은 우리가 이제 이 사회상으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수양하고 부모한테 덕성을 배우고 사회에서 학교에서 덕성을 배워 가지고 이제 나가서 써먹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독봉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개인사로 이야기하면 이제 대학까지 졸업했으면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 가지고 이제 부모한테 가서 빚을 갚아야죠. 돈을 벌어다가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이 불가식이다. 이제 집에서 부모가 그동안 먹여 살린 것을 이제는 지가 부모를 먹여 살려야죠.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쉽겠죠. 그러면 길하다. 그러면서 그것이 인제 되려면 중간중간에 어려운 형태 환경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석대천이다. 큰 천을 건너면 이롭다. 요것은 이제 주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왜 그러냐. 이걸 이제 중국에 가면 큰 강이 많죠. 여기는 우리나라도 강이 큰 강이 뭐 한강이 낙동강이니 뭐 이렇게 두만강이니 이렇게 많지만 중국 강은 엄청 크죠. 그래서 황하강이나 양쯔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깊고 크잖아요. 그것을 이제 어렵고 험난한 것을 이 대천에다 비교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을 하면 이런 천지 지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어려운 험난한 것을 극복하는 것을 이섭대천에 의해서 큰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안 그러겠어요? 고대에는 이 강을 건너는데 뭐 배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맨발로 건너야 하잖아요, 험난한 강을. 그래서 인간 살면서 아니면 국가를 운영하면서 이런 험난한 것을 겪어야만이 이렇게 큰 것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왕이 대축 이정 불가식 길 이섭대천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공자께서 단사에서 이게 설명을 했어요. 단활, 대축, 강건, 독실, 휘강, 일신기덕이라 했습니다. 이거 대축, 똑같이 대축이죠. 크게 쌓고 기른다는 것은 강건, 강하고 튼튼하고 또한 도탔고 견실한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물질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덕성을 견실하게 쌓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또 빛나리 빛광자니까 휘황찬란하게 빛나다. 직접 태양이 빛을 비치는 것으로서 보면 그만큼 이제 사람이 빛난다는 거죠. 그 덕성을 쌓고 이랬으니 어 빛나죠 사람이. 그래서 강건 이것은 양을 이야기하죠. 음과 양을 봤을 때 양 이게 계상을 보더라도
상계도 양이죠. 이 간산이 양이잖아요. 그 육가적으로 보면 이게 막내죠. 막내 산. 그래서 밑에는 이게 할아버지 아니에요, 부모. 그건 양이죠. 그래서 강건하고 독실하고 휴강. 그래서 그 덕을 쌓는 데 있어서 날로 세신해라는 얘기죠. 이 세신자를 이제 변화로 볼 수 있죠. 항상 우리가 이 현사에도 살면서 자꾸 현실에 맞게 변해 가야지 옛날 것만 고집하면은 안 되죠. 옛날 것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게 뜯어 고쳐 가면서 살아야 되죠. 그것을 그 덕이 날로 세신해 간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되겠어요. 그러면서 강상이 상현 능지건 대정야라 했습니다. 강이 이에 있으므로 현자를 숭상하고 어진 사람을 숭상하고 간이 이 건 이게 튼튼할 건이죠. 이게 건이 멈춘다. 요 말은 이제 개상으로 봐도 이 강한 것이 강한 것을 우리가 인제 그 현자를 또 강하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덕성을 가진 사람을 현자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숭상하고 그 건이 멈춘다는 것은 이 강건한 것이 이 이제 산기 와 가지고 간 산에 와 가지고 이게 산이 멈추는 거잖아요. 예? 이 멈출 지자 가지고 그래서 강이 이 산에 멈춘 거다. 그것이 대정야라. 크게 바른 거다. 이게 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대자가 성인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인들로서 똑바르게 멈추는 것이 능지건이고 또 강상이 현자를 숭상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불과 식길 집에서 밥을 안 먹어야 길하다. 그것이 뭐냐? 양현이다. 어진 현자를 기르는 것이 불가식 길이다로 공자께서 여기서 따다가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또 이섭대천을 또 설명했네요. 이섭대천 응호 천야라. 이섭대천을 건너는 것이 하늘에 응한 거다. 그러니까 이 험난한 강을 건넜으니 인제 천지지도를 깨달은 거죠. 그 공부하고 수양하고 덕성 쌓아 가지고 어 이제 모든 걸 깨달았으니 하늘에 응한 거다. 이게 성인지도하고 성인도를 응한 거다. 예상으로 봐도 이 이호가 군자녀, 군자가 이 오요의 성인이죠. 서로 여기 짝이 맞죠. 그래서 서로 응했다. 하늘과 땅이 산이 산에 멈추어서 서로 응했다. 그래서 이섭대천이라는 것이 공자께서는 험난한 이 강을 건넜으니 이롭다는 뜻이 뭐냐. 이 성의도에 응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사를 공부를 하고 다음엔 초구부터 다시 나가 봅시다. 초구는 유려 이이 그랬어요. 이게 이태를 여고 이게 그치 여기서 이미 이자가 이게 여기서는 그치리로 썼죠. 그래서 이태롭지만은 멈추면 이롭다. 이렇게 한번 보면 되죠. 근데 이 주역이라는 것이 그 상나라 역사, 주나라 역사 이야기라 그랬죠. 그래서 역사를 봐 보면 인제 이해가 가죠. 이건 지금까지 한번 풀이했고. 그때 당시에 그 서백이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자기 아버지 문왕의 그 아버지 그 부친 그러니까 계력이죠. 그 이 주역을 만든 사람의 유리감옥에서 만든 이 문왕이 아버지가 계력이잖아요. 계력이 문정 때에 그 문정의 신하들이 모함해 가지고 문정한테 살해당했죠. 그래 가지고 인제 거기서 살해를 당했는데 문왕 신하들이 보복을 하려고 인제 상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인제 이 문왕이 "아직은 안 되니 신하들 보고 멈춰라. 하지 공격하지 마라. 힘들고 힘들더라도 참고 더 힘을 기른 다음에 뭔 일을 해야 하니 절대적으로 공격하지 마라." 그것을 이 멈출 이로 여기서는 썼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인제 초구 계상을 보면 우리가 건계에서 배웠죠. 10 대고 초구가 10 대고 공부하고 수양하고 덕성을 쌓아놔야지 밖에 나가면 안 되죠. 그리고 쓰는 사람도 절대 잠룡, 물룡이나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다음에 구이는 여탈복이라 그랬습니다. 이 수레하고 이게 버슬탈이죠. 이 말씀설인데 이거는 버슬탈로 썼죠. 그리고
이 복은 이것은 그 바퀴 통복이라고 인제 그 옛날에는 고대에는 뭐 고대 아니라도 뭐 근 가까운 시대도 그 나무로 바퀴를 만들어 가지고 수레를 이끌고 다녔었죠. 그 고대에는 이런 나무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끌었는데 여기서 인제 그 전쟁에 비교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초구에서 이야기한 그 멈춤을 수레에다 비교를 했어요. 이 수레 이 수레를 끌고 나가면 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많이 죽고 이러니까 아까 서백이 "아직은 때가 아니니 나가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수레의 바퀴를 쉽게 이야기해서 바퀴를 빼 버리는 거죠, 못 끌고 나가게.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나갈 때 무기 없이 나가면 사람이 사람으로 나간다면 전쟁에 지겠죠, 무기가 없으면. 그래서 "나가지 마라." 예? 이 뜻이 될 수가 있죠. 바퀴를 뺐으니 수레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여탈복이다. 구이는 군자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를 발휘해서 "나가지 마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삼. 구삼은 양마, 축, 이간정, 일한여위, 이유유왕이라 했어요. 이게 양말은 어질장자 말맞자네요. 양말을 우리가 이것을 이제 말을 우리가 여기서 신화로 보잖아요, 주역에서는. 그래서 '착한 어진 신하다. 충성심이 강한 신하다.' 이게 딸을 축자죠. 그래서 문왕에다 비교를 하면 문왕에 충실한 신하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서 이간정이라 아주 어려울 간자죠. 어려운데 이 똑바르게 하면 이롭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런 다음에 왈 한여위라 이게 머문 한자네요. 그래서 어 수레를 멈추고 지키게 해야 그래서 막을 하니까 수레를 막았다. 막고 지켰다. 그 신하들이 나가려니까 이 문왕이 "나가지 마라." 그러면서 다독거리는 거죠. 그래서 안 나가면 여기서 인제 "유유왕 나갈 바가 있어 이롭다." 이 수레를 안 가지고 이제 맨손으로 나가면 이제 나가지 못한 게 되죠. 그래서 "나갈 바가 있어도 이롭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육사는 동우지고라 지곡이라 온길 그랬습니다. 이 아우동자니까 어린 소의 우리의 어린 소라겠죠. 그래서 인제 이게 이제 그 우리에 이렇게 딱 걸쳐 놓은 나무 있죠. 이제 소가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곡자네요. 그러니깐 "우리의 어린 소를 가다 놨다." 그러면 인제 그때 당시에 그 문왕 관계를 보면 문왕의 신하들을 다독다독하면서 "때가 아니니 아직 힘을 길러라. 이 충신들. 그러면 크고 길하다." 그러니까 원형 인형으로 하면 길하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본인 그 문왕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인제 계력 아버지 죽음으로 인해서 신하들이 나가 가지고 인제 상나라에 가서 또 다 패하고 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고향에 가 가지고 은둔하고 오실 때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 자기를 문왕을 고향에 가서 은둔하고 있는 것을 동우지고라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때를 기다려 가지고 안에서 더 각성하고 수양하고 더 덕성을 쌓아서 했기 때문에 원길 크게 길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인제 여기서 이제 상나라 왕이 바뀌었죠. 그래서 제을이 인제 왕이 됐을 때에 이 문왕하고 제을하고 굉장히 친했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그 누명을 벗고 나와서 다시 상나라의 관료가 되는 그 상황이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육오는 분시지하라 길하다 그랬네요. 이게 이제 돼지 불알 까는 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깐 불간 돼지분이라고 한문이 그렇죠? 그 인제
말하자면 거설한 돼지, 예? 돼지 거설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아. 이거는 어금니 아자네요. 그래서 어금니를 거세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길하다. 이 말은 상나라의 폭군 마지막 왕 있죠. 주왕. 주왕 주왕에다가 신하들 이제 사악한 신하들이 많죠. 그 신하를 이제 여기서 인제 재우려고 혼인 동맹을 맺어 가지고 문왕이 다시 관료직에 들어갔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문왕이 인제 이 폭군 주왕의 사악한 애들, 그러니깐 숭호읍 가진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인제 모함해 갖고 계략을 죽였잖아요, 문정이. 그런데 그런 애들을 여기에 있으면서 하나씩 제거하는, 그러니까 이 어금니를 제거한다. 그것은 주왕의 옆에 있는 제후들을 제거하는 거. 마찬가지 깐불 분도 그것들을 제거한 게, 씨가 없는 돼지니까 인제 새끼를 못 순놈의 돼지를 넣으면 정자가 안 나오니까 새끼를 못 갖게 되겠죠. 그래서 수족들을 완전히 나쁜 수족들을 제거하는 거죠, 문왕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 길하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인제 문왕이 인제 유리 감옥에서 풀려나 가지고 제후국들을 이제 상을 따르는 제후국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서 자기 힘을 기를 때라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6 호가 성인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상나라를 인제 상나라의 폭군이 정치를 아주 술과 계집에 빠져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 때에 문왕은 신하로 있으면서 힘을 하나하나 길러가는 때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다음에 상구. 상구는 하천지구형이라 그랬네요. 이것이 이제 네거리 사거리 구자죠. 그럼 형통하다? 이 어찌하자를 여기서는 매라로 썼죠. 그래서 인제 이 무왕이, 인제 여기는 무왕이 상나라 아니 주나라의 서백의 두 차들이 무왕하네요. 무왕이 이 상나라를 제거하고 인제 황제 왕이 되는 그 시기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천지국의 네 거리를 다 맸다는 것은 하늘에서 보면 이 사거리라는 게 뭐예요? 사방으로 다 통한다는 얘기니까 이게 하늘천자는 천지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위에서 보니 온 천하를 다 가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내가 내 손안에 다 들었다는 얘기죠. 이 사거리 이런 길에 있는 사거리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를 통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다본 이 천하를 다 가졌으니 형통하다.' 이렇게 해서 상구를 해석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산천 대축계 계사와 단사 그리고 상구까지 공부를 해 봤습니다. 같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